네, 오늘은 더본코리아 상장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뉴스를 한 3개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뉴스예요. 그래서 더본코리아는 이제 백종원 씨의 회사죠. 94년에 설립이 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새마을 식당, 백다방, 그다음에 최근에는 연돈 같은 총 25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총 3,0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매출이 4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50억 원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한 거예요.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정해진 스케줄대로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총인데 기업 가치.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3,500억에서 4,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교촌, 풀무원, 대상을 비교기업으로 PER을 평균치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본코리아 매출은 250억, 4,000억 매출에 250억 영업이익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쭉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코리아의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마 이때가 한창 골목 식당을 찍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순이익이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매출액은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본코리아의 상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막 좋게 보진 않는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더본코리아 상장이 과연 뻥튀기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ER 10배 정도를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50억 정도 되니까, 뭐 순이익도 그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한 2,5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 이게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거지, 꼭 뭐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IB 업계에서 본 3,500억이나 4,000억까지는 뭐 사실상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뻥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도 1조 이상의 기업들이 꽤 많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1조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선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조 이상 시총인 기업들 중에서 심지어 적자인 기업도 있고요. 200억이 안 되는, 영업이익 2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PER만 적용을 했을 때 더본코리아가 뻥튀기냐라는 데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체 시장에 어떤 평균 PER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PER이 적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사실 기준도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다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건전성이에요. 재무 건전성, 어떤 사업의 지속성, 이런 거겠죠. 근데 뭐 미스터 피자를 비롯해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장을 몇 번 했었는데, 상폐가 된 기업도 몇 개 있어요. 상폐가 된 기업도 있고, 지금 현재 거래 정지가 된 기업도 2개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더본코리아는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사업이죠. 재무제표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전성 면에서 상장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순이익을 이제 교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교촌이 매출은 아마 비슷하거나 좀 더 날 거예요. 근데 순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비슷하네요. 영업이익 비슷하고, 순이익은 1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4,000억이 250억이면 교촌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죠. 재무 상태는 똑같은데, 교촌이 현재 2,000억이에요. 2,000억. 근데 이게 10년치, 지금 2020년 11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됐죠. 4년치 차트인데, 처음에 이제 상장 당일날 38,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5배, 4, 5배 정도 빠졌죠, 지금. 그러니까 조 단위를 한번 찍고서
이렇게 L자형으로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더본코리아도 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뭐 이런 식의 차트를 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뭐 2천억, 3천억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사실 뭐 나쁜 거래는 아니죠. 괜찮은 거래라고 보는데 이게 상장 당일에 이제 뻥튀기가 되는 게 문제고 거기서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게 문제지. 네. 지금 이 시가총액 자체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이익이 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업의 성격이에요. 사업의 성격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음식 또는 요식업 요런 걸로만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기업하고. 왜냐면 더본코리아는 25개 정도의 2023년 기준으로 25개 정도의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다가 또 이제 다른 게 유행하면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단순한 이제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그런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기업, 마케팅에 가까운 기업이 아닌가. 브랜드 기획이나 마케팅에 가까운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총이나 상장 그 자체보다 문제인 건 뭐냐면 상장 당일날 고점에서 이제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백종원 씨 욕하고 백종원을 욕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거기서 사고 안 사고 오는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백종원이 하는 음식점에 갔더니 맛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맛도 없고 뭐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상장을 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사실 프랜차이즈 음식이라는 게 그 약간 중저가의 가격대에서 보통의 어떤 좀 퍼블릭한 맛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프랜차이즈 사업의 목적이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미슐랭이나 뭐 아주 뭐 고급 요리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정말 맛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프랜차이즈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백종원의 강점은 뭐니 해도 음식을 상품화하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냥 평범해 보이는 재료, 평범해 보이는 어떤 레시피도 뭔가 기획을 가미해가지고 유행에 맞는 그리고 또 유행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이 더본코리아라는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죠. 그래서 이 기획력이라는 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유행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유행이 지나면 다시 또 수그러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폐점률이 이렇게 좀 높은 뭐 20, 30%가 넘어가면 좀 프랜차이즈 치고 높은 거죠. 높은데도 사실 있고 뭐 한신포차 뭐 좀 오래된 것들도 요즘에 해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연동 볼카츠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도 뭐 해지하는 기업이 있고 해지하는 뭐 그 점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폐점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건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획력이라는 게 유행을 타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약간 휘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점률 얘기를 아까 했듯이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선택일 수 있지만은 그런 걸 잘 따져보고서 들어가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이 요식업만 하는 게 아니고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정관에 그 사업 목적이 88개, 88개나 된다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식업 주변에다가 호텔을 짓는다든지 숙박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 좀 이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회사를 물적 분할해가지고 대표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먹방이나 뭐 음식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걸 뭐 콘텐츠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식당이나 호텔 사업, 그 다음에 유튜브, 연예 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아요. 진짜 이걸로 뭐 대박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종원 씨가 TV만 틀면 나오죠. 사실 연예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백종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라는 게 필요하죠.
홍보나 영업 같은 게 필요한데, 그 백종원 씨가 이 홍보와 또 기획, 영업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그래서 뭐 최근에 점주와의 분쟁 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연돈 볼가츠 점주들이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그거죠. 계약 전에 얘기했던 매출이나 수익 같은 게 보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은행 이자식으로 수익이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수익이 확정된 거를 내가 가져가고 싶다. 확정된 수익. 안전마진이죠. 완전한 안전마진. 그거를 이제 기대를 한다면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맞죠. 사업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도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그 가맹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표면적인 매출이나 수익 수치만 볼 게 아니고, 이게 돈 놓고 돈 먹겠다는 발상이 사실 사업에서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브랜드를 달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브랜드 로열티나 운영 노하우 같은 거를 이제 본사에서 제공을 받죠. 받고 이제 점주들은 그 대가로 자본을 바치고 노동을 갈아 넣어야 돼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자본과 노동으로 로열티나 노하우 같은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는 게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의 유명세에 기대 가지고 돈을 좀 쉽게 벌겠다, 장사를 쉽게 해보겠다, 이런 발상은 정말 망하기 딱 좋은 발상이죠. 그래서 더본코리아가 이제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해명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백종원 씨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상장하는 게 뻥튀기냐, 뭐 폐점률도 높다, 뭐 뻥튀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교촌 F&B, 이게 프랜차이즈죠. 그 다음에 흥국 F&B, 요거는 이제 스타벅스에 원재료를 납품한 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PER이 10인데 이 두 기업이 이제 공통점이 있죠. 보시면 차트가 비슷하죠. 이 초반에만 그냥 빵 터졌다가 L자형으로 그냥 죽어버리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제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꼬라박지 않으려면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획이 가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맹점주만 모아가지고 그 로열티 받고서 그냥 뭐 브랜드 뭐 계속 신생 브랜드만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사실 큰 기업 성장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기획력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뭐 사업들이 뭐 굉장히 흥한다든지 그런 요소까지 한번 합해 보면은 이게 뭐 5천억도 넘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뭐 지금처럼 그냥 가맹점주들한테서만 돈을 받는 그런 수익 구조라면은 교촌에 이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더본코리아는 그나마 양호한 거예요. 더본코리아는. 근데 뭐가 문제냐? 얘가 문제입니다. 얘가 K뱅크. K뱅크는 이제 인터넷 뱅킹이죠. 인터넷 뱅크. 인터넷 은행인데 유가증권 시장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연내 상장을 완료하겠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뭐 854억 원의 순이익이 났다. 이런 얘기고, 몸값을 5조 원으로 보고 있다고요. 5조 원으로. 여기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더본코리아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K뱅크예요. 그래서 아까 그 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1,700억을 번다는 거예요. 요 이상 벌었던 적이 없거든요. K뱅크는. 이게 최대치 계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라는 게 과연 PER 몇으로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가장 비슷한 데가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한 5분의 1로 떨어졌죠. 상장 당시보다. 5분의 1로 떨어져서 지금 10조예요. 무려 50조까지 갔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PER이 30배란 말이에요. 30배. 6천억을 벌고 있습니다. 30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은행이죠. KB. KB가 PER이
8배예요. 8배. 오히려 지금 뭐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KB는 뭐 7조씩 버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KB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조 3,600억 원이 적정 가치다. 근데 이 K뱅크가 KB금융보다 국민은행보다 좋은 회사냐?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냥 8배를 계산을 해도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5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인뱅이 시중보다 나은 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뱅이 시중보다 나은 게 뭐냐? 은행은 인터넷 은행이든 시중 은행이든 결국에는 예대 마진이죠. 은행이 무슨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뭘 할 수가 없죠. 그냥 예대 마진이에요. 은행이라는 거. 그래서 은행인 거예요. 카오뱅크의 L자형 차트를 보시면 K뱅크도 이제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보다 나은 게 없는 인뱅인데 5조로 지금 뻥튀기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이 몇 개 있죠. 카뱅, 카카오뱅크, K뱅크, 그 다음에 토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지나치게 과대평가가 돼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특히 토스는 카뱅이나 K뱅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제가 토스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스가 이제 회사 이름이 비바리 퍼블릭하죠. 네, 들어와 봤더니 쭉 내려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 순이익이 있죠. 당기 순이익. 이게 지금 얼마인지 계산이 되십니까? 855억 원이에요. 마이너스 850.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850억이에요. 전년도죠.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그때는 3,400억이 적자였어요. 그 전해에는 2,000억이 적자였고 매해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 기업이 토스예요. 기업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수익이 나야죠. 매출만이 아니라, 매출은 당연히 나야 되는 거고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850억을 마이너스를 냈는데 이것도 뭐 상장한다 어쩐다 말이 많죠. 더군다나 이제 카뱅 있죠, K뱅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제4 인터넷 은행이 또 출범을 한다고 그러죠. 더존비주원에서 만든다는. 그러니까 갈수록 이 인터넷 뱅크끼리도, 인터넷 은행끼리도 경쟁이 심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시중은행이 한 10대 개 되잖아요. 걔네랑 경쟁을 해가지고 뭘로 살아남겠다는 건지. K뱅도 문제지만 가장 큰 그 보스몹이 뭐냐? 토스예요. 토스 이거는 상장시키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토스하고 이제 은행은 아니지만 컬리라고 있죠. 마켓컬리. 이 두 기업은 정말 심각한 기업이에요. 그냥 말만 유니콘 아닙니까? 말로만 유니콘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무슨 유니콘인가요? 이게. 뭐 당근마켓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은 시중은행 말고 꼭 인뱅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단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좀 재밌는 것 같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해서 우리 생활이 불편할 거는 정말 1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5조로 기업 가치를 뭐 평가를 해준다. 이거를 누가 공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장 첫날 그냥 도박장처럼 그냥 뭐 전국민 단타대회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쭉쭉 빠지고 이런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더건코리아, 그다음에 K뱅크에 대해서 한번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